벼룩시장 탁자 아래에서 발견한 반지. 찾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다가 눈이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 하나가 오래 잠들어 있던 마음을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멈추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됐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반짝임 하나. 6월 첫 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은빛마을 공원 앞 공터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만 열렸습니다. 비가 오면 취소됐습니다. 저는 이 장을 좋아했습니다. 살 것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게 좋았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낯선 것들 사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날도 그냥 나왔습니다. 남편은 주말 산악회에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됐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6월의 아침 공기가 좋았습니다. 촉촉하고 푸른 냄새가 났습니다.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은빛마을 골목이 이른 아침부터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단골 카페 앞에 의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골목으로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지나쳐 공원 쪽으로 갔습니다. 벼룩시장이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10개쯤 됐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물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릇들, 낡은 책들, 옷가지들, 작은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 흥정하는 사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찻잔자리, 낡은 책자리, 오래된 시계와 작은 장식품들이 늘어선 자리를 차례로 지나쳤습니다. 손이 잠깐 시계 쪽으로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아래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빛 반사인 줄 알았습니다. 탁자 다리에 햇살이 닿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봤습니다.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탁자 다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몸을 숙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동그랗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작은 반지였습니다. 금빛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모양이었습니다. 잘 닦인 건지 표면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금속 특유의 무게감이 손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금빛이 바랜 곳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인분이 보셨습니다. 아이고, 거기 있었네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저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팔아도 되는 건지, 누군가 잃어버린 건지 물어보려다가 말이 멈췄습니다. 반지 안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당겨봤습니다. 각인이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손끝으로 닿아봤습니다. 오래된 각인이었습니다. 글씨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장. 낯설지 않은 각인. 숫자였습니다. 날짜였습니다. 작게 새겨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니셜이었습니다. 달아서 정확히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읽을 수 없어도 뛰었습니다. 그 새겨진 것의 형태가, 글씨의 모양이, 각인의 위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쥔 손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25년 전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긴 연애 끝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 반지를 맞췄습니다. 남자는 두 반지 안쪽에 각인을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날짜와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이쪽 반지에는 남자 이름 첫 글자, 저쪽 반지에는 제 이름 첫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반지 안에 새겨진 글씨가 그것과 너무 닮았습니다. 형태가 같았습니다. 각인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위치가 같았습니다. 손떨림이 더 커졌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게 그 반지일 리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것은 많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반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슷한 각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여들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지 않은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인분이 옆에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이 반지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난 건지 혹시 아세요?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 그거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반지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연이요? 아주머니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가 맡기고 갔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3장. 남겨진 이야기.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5년 됐나? 그때도 여기서 장을 했거든요. 낯선 남자가 왔어요. 나이는 50대쯤 됐을까? 이것저것 보다가 이 반지를 꺼냈어요.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반지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팔아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맡아달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찾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잠깐 짐이 너무 많다고, 들고 다니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놓고 갔어요. 그리고 안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왔어요.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다음 장날에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도 안 왔어요. 그냥 잊어버렸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다니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이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왜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아주머니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이었어요. 키가 크지는 않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반지 맡기면서도 별말 없이 두고 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 조용한 사람, 그 말이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도 말이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 사람도 조용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처음엔 차가운 줄 알았습니다. 가까워지고 나서야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각인이 보였습니다. 달아서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혼 반지를 맞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금은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반지를 골랐습니다. 그 사람이 각인을 새기자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기억날 거라고, 이 날짜를 잊지 말자고.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날짜를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은 건 그 말 자체였습니다. 잊지 말자고 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반지까지 맞췄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복잡했습니다. 서로의 집안 사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버렸는지 어딘가에 있는지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지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짜인지 같은 글씨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아 있었습니다. 세월에 달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려왔습니다. 억울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려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서러움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찾으러 오시길 기다렸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버리기가 싫었어요. 그분이 돌아오실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이제는 안 오시나 봐요. 사장, 스쳐간 마음. 반지를 손 안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벼룩시장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 그릇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6월의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반지를 맡기고 갔을까요? 5년 전에 여기 왔을까요? 은빛마을에 왔을까요? 여기 있는 줄 알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온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반지는 많았습니다. 비슷한 각인도 많았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냥 닮은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비슷한 것을 발견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날짜를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달아 있었습니다.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을 수 없으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람 것이라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렸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억울했던 게 없지 않았습니다. 참아왔던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끝내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건 저였지만 그 말을 하게 만든 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어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좀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거나 오래된 것들을 보는 날에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손 안에 있는 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의 온도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었고 나쁜 것도 없었는데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이 이렇게 작은 반지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벼룩시장 탁자 아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 반지를 가지고 살았겠구나 싶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가지고 살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이유로 이 장에 왔겠구나 싶었습니다. 맡기고 갔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찾으러 오지 않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놓아두는 것이 그 사람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끝내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서러웠습니다. 잡아주지 않는 게 서러웠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가지 말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말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압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사랑 방식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잡지 않는 것이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6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 안에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작은 반지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새겨진 것들의 무게였습니다. 5장. 놓아두는 선택.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사서 가지고 가야 하나, 어딘가에 두고 기억으로 남겨야 하나. 그런데 금방 알았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반지를 사면 안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면 안 됐습니다. 그 사람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맡기고 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찾으러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이 반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팔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조금 더 두세요.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반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구석에 올려두었습니다.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손을 떼었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금빛 반지가 탁자 위에서 조금 빛났습니다. 6월의 햇살이 반지 위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잘 살고 있기를. 오래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끝내자는 말을 먼저 꺼내서 미안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더 기다려보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짧게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벼룩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은빛마을 오래된 라디오 수리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까보다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반지를 사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무언가 남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 앞이 됐습니다. 반지는 탁자 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찾으러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금은방이 떠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아 반지를 고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날짜를 잊지 말자고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빛마을 지붕들 위로 주황빛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노을이 고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놓아두어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속 이름 하나 잠깐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랍 속에서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나옵니다. 낡은 연필로 적힌 동요 한 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잊고 지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